팀원들과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이디어를 다 같이 까고 다 각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다 고르라고 해. 이제 그 다음에 조율은 내가 하는 건데,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모두 안 고른 아닌데 내가 좋을 때도 있지. 그 모두가 골랐는데 내가 싫을 때도 있지. 모두가 골랐을 때는 일단은 내가 별로 안 좋았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모두가 안 골랐을 때 나 혼자 좋은 건 그것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가끔 팔릴 때도 있거든. 근데 팀원들의 관점은 재밌고 뭔가 더 좋은 것들 위주를 보지만 CT의 관점은 팔리는 안과 안 팔리는 안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팀원 중에 한 명이 난 이거 안 가져가면 나는 진짜 삐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직까지 우리 팀원 중에 그런 사람 일단은 모두의 얘기를 다 듣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얘기를 안 해요.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냐면 우린 아이디어를 할 때 이 아이디어를 골라서 광고주한테 제시를 하자라고 회의를 하지, 이게 나빠라고 회의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고를 때 그런 거죠. 왜 내 아이디어는 선택되지 않았냐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디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광고주의 니즈가 이런 거고 우리의 목적이 이런 건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 카피가 이런 측면에서 되게 돌출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되게 귀에 걸린다던가. 또 귀에 걸린다는 거는 기억에 남는 이 아이디어를 내가 왜 픽하는지, 이거를 왜 골라서 디벨롭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피디님,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설득을 하는 편이죠. 결국은 회의 안에서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일단 디벨롭 해보라고 해요. 그럼 네가 한번 디벨롭 해봐. 이 안에서 A라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으니 그럼 이거를 충족할 수 있게 디벨롭을 해서 나를 설득시키면 이것도 같이 가져가자 라고 하는 편이죠. 생각이 다를 때는 생각의 출발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다시 공유하고 저의 의도를 다시 공유하고 그것이 우리 목적에 맞는지 생각하고 걸읍니다. 거부 방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반응을 검토해서 그 아이디어에 이런 기대 반응이 도출된다 했을 때 그 기대 반응이 우리랑 맞지 않으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CD를 단 초해 연도에는 좀 제가 리드하는 게 맞다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들 의견도 많이 듣거든요. 걸러낸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안을 잡는 방법에 제일 먼저는 저희는 일단 투표를 해요. 전체에서 뭐 그날 아이디어가 몇 개 나오면은 몇 개 정도, 뭐 5개든 6개든 괜찮다 싶은 것들이 그 안 자체이든 카피이든 그림 한 장이든 그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고 피력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는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아까 말한 밀고 싶으나 친구들이 추천하지 않았거나 이럴 때 발언 기회 같은 걸 좀 갖게 되고 얘기를 들어보고 보편 타당한 이유가 들어가서 있으면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광고가 우리가 뭐 브리프를 소비자들이 받고 뭐 전략단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광고 자체만 보잖아요. 그래서 설명했을 때 그냥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더 단단하게 만드냐의 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팀원들하고 계속 얘기를까지 해왔던 거고, 걸러낸다기보다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레퍼런스에 대한 딜레마. 나도 이건 맨날 고민이긴 한데. 굳이 레퍼런스를 자꾸 찾아가진 않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꼭 레퍼런스가 필요한 안이 있고 아니면 레퍼런스가 없어도 설명되는 안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 안은 정말 내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그럴 때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이 안은 그냥 이런 컷만 있어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뭐 그림으로 그려서 가져간다든가 그렇게. 이건 나 레퍼런스는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 레퍼런스 문화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레퍼런스를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디어는 잘 선택하지 않는 편인데, 그게 하나의 키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기 힘든 카메라 워크나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를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광고주를 설득하는 용도나 우리의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디벨롭하는 용도로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림의 분위기, 톤 앤 매너 이런 게 음악이나 이런 그림이 없으면 딱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레퍼런스는 좀 유용하게 쓰인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쓰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고, 광고주한테 제시를 할 때는 그 되도록이면 레퍼런스를 안 보여주려고 해요. 저는 잘 안 가져가고 네.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설명하는 편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저히 설명이 안 될 때는 그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카메라 워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짧게 그 장면 설명할 때 좀 쓰긴 합니다. 레퍼런스를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네네.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게 그 레퍼런스를 그대로 찍겠다, 그대로 따라하겠다가 아니면 그거는 개인의 활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퍼런스를 찾는 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문제예요. 내가 썸네일을 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레퍼런스를 찾아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책을 보다가 좋은 구절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어요. 그쵸. 저도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광고는 책을 보다가 한 구절을 찾아서 썼던 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찾는 건 좋은데 그것만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한되면 안 된다. 예. 심오한 질문이네. 엄청난 딜레마죠, 그건.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스마트한 조직은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보고 체계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실무들은 이해도가 빨라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약이고 독이고 한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보여주거나 콘티로 그려놨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그걸 또 레퍼런스로 보여줬을 때는 이해를 잘 하지만 그 보여준 레퍼런스 그대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그림이 그대로 나올 거라 생각하는 데서 오는 서로 간의 괴리감도 있고, 네. 이런 게 있어서 좀 딜레마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팔고 싶은 안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레퍼런스를 제시를 하지 않고요. 일단은 설득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수준의 실무 팀급들에게는 특히나 이런 것들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종의 스킬로서 어른들한테 임원분들 보고할 때 레퍼런스를 쓰는 형식을 취한다거나 하긴 하죠. 사실 제일 힘든 건 PT 할 때예요. 요새는 경쟁 PT나 이런 거 할 때 뭐라고 하죠? 애니메틱을 하다 보니까 그 애니메틱은 기존에 있는 자료로만 구성할 수 없다 보니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친구들이 낸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 이거를 애니메틱으로 만들 수가 없다 판단되면 제가 그거를 사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런 게 딜레마라서 사실은 광고주 쪽에서 콘티만 들고 하나 할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좀 다른 그림이 될 수 있고, PT를 애니메틱으로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거를 그러면 애니메틱하고 어떻게 다르면서 설명한 대로 또 만들 거냐, 그러니까 그 유지는 하면서 어떻게 다르게 만들 거냐에 대한 또 다른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고하신 제품이 더 좋아지는 편인가요? 질려서 싫어지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광고주가 좋으면 좋아지고, 아 진짜? 광고주가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면은 절대 안 쓰지. 보통 영업당하는 편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가 얇아서 영업은 많이 당하는 편이긴 하지만 정말 싫은 광고주는 있잖아? 응. 그럼 절대 안 써. 일단 광고하는 사람은 내가 광고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애정을 갖고 있어야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PT를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거나 하면 저는 그 제품에 되게 애정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물론 광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어. 그리고 광고주가 나에게 몹쓸 짓을 했어.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싫어지기도 하죠. 내가 막 뒤도 안 돌아보겠다 이러기도 하는데, 시작은 다 애정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네.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주식을 사서 망한 적도 있어요. 경쟁 PT로 그 브랜드가 딴 데 행사로 넘어가면 네. 아주 싫어져요. 저도 첫 광고했던 거 주식 샀었는데 23,000원짜리 2,000원이 돼가지고. 네, 격언이 있죠. 자기가 광고하는 제품을 사랑하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저는 일단 제가 광고하는 것만 먹으려고 해요. 뭐 사려고 하고 웬만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라 생각은 하는데 아니 가끔 그 사실은 그 제품의 문제라기보다 아까 말한 그 제품하고 연결됐던 사람들 때문에 그죠? 싫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 질문은 어느 게 더 크냐라고 보면 웬만하면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품에 뭔가 감정이입을 해야 광고도 뭔가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당연하죠. 생각을 하니까 영업은 당하는데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사람과 자주 접하는 직업이니만큼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구는 상황이 올 때 대처법. 나 약간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인가? 참지는 않는다. 근데 참아될 때도 있지. 음. 이거는 뭐 그냥 사회생활 하는 만큼. 이건 진짜 잘 짬빠인 것 모르겠어.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치. 게 그때그때 사람마다 대처법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진짜 화내야 될 사람한테 화내는 거고 그치. 그쵸.
대처를 잘 못해서 이불킥 할 때도 많잖아.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할 거요. 나 이럴 때도 많잖아, 사실. 피디님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 많죠. 미리 받은 질문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듣고 나면 재수없고 야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처법이 상황과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야. 내가 싫어도 계속 봐야 되고 계속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면 많은 부분들을 참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그러니까 무례한 상황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뭐 직장 동료다, 같은 회사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건 동등한 입장이니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당신의 이런 말에 의해서 내가 되게 불쾌했고 무례함을 느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조심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볼지 안 볼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 무례하게 굴면 안 봅니다. 그래서 단절하죠. 굳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굳이 무례한 사람까지 계속 연을 이어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광고주의 경우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문제를 지적하는 편입니다. 그냥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냥 안 보는 건데 저는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다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직장 일을 하면서 의도치 않은 무례함이나 의도치 않은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무례하게 대할 거야, 불쾌하게 해야지 라는 의도가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행업이라고 하는 데서 저희 업태를 찾아보면 서비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불병정이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파트너가 아닌 하대받는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그런 감정들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이니까 그 부분들은 최대한 일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가슴에 닿아서 계속 있으면 속병이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솔직한 말에 그날 그런 게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러면 꼭 친구나 이 상황을 같이 논의하시는 사람을 불러서 풀어내죠. 뭐 한잔 한대든지 뭐 그지 같았다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오래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것도 대행사 생활에 유용한 성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일까요? 지금의 회사의 장단점. 좋은 회사는 없습니다. 네, 회사를 진짜 광고 회사를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한 7군데 다녔을까 회사를, 광고 회사를. 근데 다 각자의 힘듦이 있었지. 제일 좋은 회사는 없었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 계속 이직을 했지만 지금도 거기서 그렇다. 거기다. 다른 힘듦이 있다. 다른 좋음이 있고. 여기는 지금 장단점 뭔 것 같아요? 장점은 참 화기애애한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친하잖아. 뭔가 약간 가족 같고. 어쨌든 뭐 사람이랑 일하는 거니까. 그렇지, 사람이 일한 거니 똑같은 일을 해도 못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좋잖아. 단점은요? 단점은 말할 수 없어. 회사를 오래 다녀야 하니까. 네. 팀장님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본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 예를 들면 나는 직업이라는 게 돈이나 연봉을 잘 주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 당연히 연봉 많은 회사가 좋은 거고 좋은 사람들하고 즐겁게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들이 함께 좋은 분위기에 있는 회사가 좋은 거고 뭐 이럴 텐데 광고회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잘 쌓아갈 수 있는 회사?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 그러니까 뭐 다양한 시도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조금 펼쳐주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라 기회를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 같고요. 성장의 기회를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회사의 장단점. 단점? 연봉이 잘 안 오른다? 연차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연차가 높으면 회사 정책상 연봉 인상률이 작아져요. 그래서 연봉이 잘 안 오른다? 장점은 제가 다닌 어떤 회사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 회사의 좋은 점입니다. 네.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 문제 중에 내가 인지할 수 없는 행복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점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으면 그냥 좋은 회사예요. 왜냐면 내가 인지할 수 없는 것은 내 행복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회사의 장점은 수도 없이 많고 단점은 사실 잘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게 좋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빨리 회사 가고 싶다 내지는 다니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상향인가요? 그러니까. 그죠? 저는 그냥 일단은 그 얘기의 근거는 어쨌든 내가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삶을 그리고 내 가정을 내 가족들
사람들이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의 차원이지만 회사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더 다니고 싶게 하고 가고 싶은 회사처럼 느껴지면 좋겠다인 거고, 그건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이 구성원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그 부분들이 다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상향일지라도 그렇게 가야 좋은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제가 이 회사 20년 동안 수많은 이직제의가 있었지만 안 간 것은 그래도 대행사 중에서도 제가 다니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조금 더 가족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네, 정이 있죠, 정이. 정이 있고, 그리고 같은 본부 안에서도 다른 회사 얘기 들어보면 팀과 팀도 모르고 지내는 네, 사이도 많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제작팀끼리는 웬만큼 다 서로 알고 지내고, PT가 됐다고 좋은 캠페인 됐다고 시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축하해줄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건 분명히 다른 대행사보다 좀 좋은 느낌이지 않을까. 제가 여기 저는 한 회사에만 있었지만 경력직으로 간 제 친구들, 동료들,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옆 팀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뭐 누가 어쩐지, 그 팀에서 잘 쓰는 프로덕션이 어딘지 이런 것도 전혀 쉐어를 안 하는 그런 약간 경쟁 구도라는 것들은 뭐 회사 차원에서는 더 그게 좋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오는 또 이 나름대로 시너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이 조직 안에 기획이 제작으로, 뭐 제작이 기획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원활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런 부분이 제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고 즐거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팀장님들은 장점을 다 사람이 좋다고 하시거든요. 아, 실무들 Q&A를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실무들 Q&A에서 회사의 장점을 얘기한 건 다 점심시간 2시간 시리얼, 뭐 빵 이런 얘기하고 서울역 위치 얘기하고 그랬는데, 서울역은 왜 좋은 거지?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이제 기차 타고 고향에 내려가거나 아. 그런 되게 단순한 뭔가 물리적인 장점을 얘기했는데 팀장님들은 다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좋다고. 관점이 다르구나. 근데 이게 편집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좋다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일 거라 네. 생각해요. 그죠? 잘못 네. 전달되면 안 됐어서 꼭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하게 회사 오래 다녔거나 리더급 정도 되는 인간들은 그냥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타 대행사나 타 네, 그쪽의 네. 경쟁 모드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좋은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 역시 점심시간 2시간 너무 좋습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그게 아까 말한 팀원들이나 사람들 관계에서도 되게 좋은 거죠. 밥 약속 잡고. 그쵸. 밥 약속 잡고 밖에 또 다른 사람들 교류할 수도 있고, 저희 팀끼리도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도 되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복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인하우스 에이전시에서 오는 단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사의 영향이 좋은 거와 나쁜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일들이나 우리가 받는 프라이드들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지는 게 단순히 우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보니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가 잘못한 게 없어도 굉장히 주눅드는 시대도 있고, 잘해서 저희 그룹사가 또 같이 빚을 져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그냥 나는 그런 것 같아. 아까도 신입사원 면접 가면은 내가 뭔가 뭉클하고 막 되게 깨닫는 게 많더라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 정말 2년 전 면접 때는 진짜 목소리가 바들바들 그러면서 10분 동안 자기가 해온 것들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뭔가 내가 울컥했어. 뭔가 그런 광고를 하고 싶어하고 이 길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이쁘고 좋은 것 같아. 기회가 되면. 근데 한 번에 큰 회사를 갈 수는 없을지도 몰라. 메이저 대행사를 올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좁은 문이니까. 저는 작은 회사부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부터 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서 더 야전의 생활을 겪은 사람들이 일을 잘할 때도 되게 많거든. 근데 꼭 그렇게 큰 회사에서 시작하면 물론 가장 베스트겠지. 좋은 교육과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는. 근데 나처럼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도
어쨌든 지금 큰 회사에 CD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치. 큰 회사에 크나 우리 회사가 그치? 하여튼 CD가 되기도 하니까 광고에 얼마나 절실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큰 회사에 가고 싶은데 보니까 마케팅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광고에 눈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 그렇다면 뭐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은 진짜 광고가 하고 싶어. 근데 큰 회사의 문은 너무 좁아. 그러면 작은 회사부터 도전해도 한 대리 2, 3년 차가 되면 당신의 몸값은 금값이 될 거다. 존버하라. 그러면 금이 될 것이다. 왜냐면 작은 회사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다 광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우리 회사에서도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많잖아요. 광고는 죽지 않으니까. 예전보다는 광고회사가 힘든 곳이다라고 인식들이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갔다 오면서 광고를 다시 할까 아니면 다른 일반 회사에 들어갈까 되게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에서도 면접을 보고 다른 이제 대기업에도 면접을 봤어요. 둘 다 붙었어.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맨날 이렇게 야근 처하는 광고회사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회사에 못 다니겠는 거예요. 이유가 점심시간에 거기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오피스룩 같은 걸 입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저기 못 속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광고를 해가지고 지금 22년째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어려운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되는 게 얼마나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어려운 직업들은 많은데 다만 그 안에서 성취감이나 자유도가 되게 높은 회사라서 광고회사에서는 내가 1만큼 일을 하자면 1만큼 일을 할 수 있고 10만큼 일을 하자면 10만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내 프로젝트를 움직일 수 있다는 자유도와 성취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거라서 힘들고 어렵고 회사 취업문도 너무 좋고 하긴 한데 그런 성취감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회사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맛보고 씹고 했으면 좋겠다. 회사에 오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놀 거 다 놀고 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0수년 전에도 제가 꿈나무님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상당히 유효했어요. 그들이 다 광고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큰 회사는 사람을 안 뽑아요. 1년에 한두 명. 이런 데 지원하면 안 돼요. 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가장 작은 광고회사에 지원하라고 하고 싶어요. 나를 모셔갈 만큼 작은 곳. 그러니까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뽑힐 것 같은 회사.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시작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면 가고 싶은 회사를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예전에 이걸 개구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 개구멍, 옆구멍, 뭐 담치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작은 회사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광고가 선망성 있는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시대에서 지금은 사실은 약간 관심 없는 직종으로 옛날에 비해서 바뀐 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해요. 뭐 힘들기만 하고 뭔가 이렇게 파이드는 없는 업종처럼 보이는 게 저희 때는 그 카피라이터 뭐 이런 뭐 광고 대행사 이런 쪽이 가고 싶은 직종 10위 안에 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뭐 좀 하드한 업무 환경이라든지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내가 받는 프라이드나 이런 게 약해서 점점 약해져서 그런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역동성 있고 일인데 좀 놀듯이 할 수 있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할애한다고. 그쵸. 그런 그런 것들이 일인 걸로 치부되는 조직은 저는 여기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게임 PT 한다고 게임하고 앉아있고 그건 다 일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영화를 보는 것도 일이고 책을 보고 있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그런 뭔가 좀 다양한 인풋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에 광고라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건 나이가 들다 보니 광고 회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직장의 그 생활 저희가 돈을 벌게 되는 인생 2회차, 3회차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는요. 다른 일 하다 나가면 할 게 없더라도 저희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제가 개인 사업을 하던 뭘 하든 간에 마케팅 경험을 저희가 동험해 본 건 정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치킨집 사장이 되더라도 전단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았던 경험들은 어떤 식으로도 이후에 써먹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앞쪽으로는 그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좋고 이후에 다른 일들을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인풋들이 아마 있는 채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네. 저는 무한 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